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10월에 공모주 쓰나미가 시작됐던 2주차. 여러분들 벌써 조금 지치셨죠? 자, 이제 3주차에 진행될 종목들을 볼 차례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인 HNS 하이텍이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거고, 시메스가 15일부터, 클로봇이 연이어서 16일부터, 그리고 웨이비스가 17일부터 이렇게 하루 걸러서 시간차 공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정상이요. 시메스 환불금으로 웨이비스까지 청약을 하는 게 좀 기본 세트가 되겠고요. 근데 제 생각에 시메스와 클로봇으로 자금을 좀 적당히 나눠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메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앞서서 상장했던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만든다면 시메스는 로봇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설계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회사는 3차원 비전 기술, 인공지능, 로보틱스 이렇게 세 개의 핵심 기술을 융합해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구현해냈습니다.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3D 비전 센서로 대상을 인식하고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 공간을 인지해서 가장 최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서 사람처럼 유연한 로봇 팔로 근로자가 기피하는 각종 작업까지도 수행을 합니다. 말하자면 로봇의 뇌, 눈, 관절 모두 갖춘 솔루션을 제공하는 셈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은 현장에서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비정형적인 공정들의 자동화를 회사가 실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에 크기가 다른 택배 박스 여러 개가 적재되어 있으면 회사의 로봇이 위치와 크기까지 인지를 하고 특정 장소에다가 차곡차곡 다시 쌓아놓을 수가 있대요. 과거에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큼 똑똑해지고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이 다 가능하게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한다. 자, 국내에서 비정형 작업을 자동화한 사례는 시메스가 최초로 알려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시메스의 기술력이 좀 희소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고객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술력을 방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류 쪽에서는 쿠팡, CJ 대한통운, 현대모백스, 자동차 쪽으로는 현대, 기아차, 만도, 모비스뿐 아니라 덴소, 보쉬 같은 해외 탑티어 기업들도 가지고 있고요. IT 쪽으로는 LG전자나 LG이노텍, 그리고 특이하게 좀 신발 쪽으로 나이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산업, 다양한 탑티어 고객사의 로봇 솔루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쿠팡같이 물류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대형 물류센터에서는 꿈에 그리던 자동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오더 피킹, 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 이런 물류 분야에 적용이 되는 모든 솔루션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고객사 확대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각각의 솔루션들은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 솔루션 분야에서도 다양한 고정밀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 자동차 제조업 이런 데에 로봇이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는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나이키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신발 밑창 디자인만 수십, 수백 가지인 나이키에다가 페인팅과 디스펜싱 공정 설비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디스펜싱이랑 형상의 차이가 있거나 유연한 재질의 대상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상의 표면과 일정한 거리 및 분사 도포 각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해서 표면에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작업을 가이드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제각기라서 자동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영역에까지도 시메스가 침투하면서 트랙 레코드를 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밖에 지능형 로봇 솔루션 밖에 3차원 검사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D 비전 센서를 활용해서 고속, 고정밀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검사 솔루션의 최대 매출처는 국내 최대 2차 전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쪽에서도 탑티어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국내외 유수 대기업들의 양산 현장에 솔루션을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 이커머스, 물류, 배터리, 모빌리티 등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진출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메스의 기술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실제로 회사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던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2022년 시리즈 B단계까지 GS 리테일과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총 35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쿠팡도 지분 투자한 사실을 공개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회사의 기술력에는 힘이 더 실리는 거죠. 게다가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AA와 BBB를 받고 이번에 상장을 하고요. 최근 3개년 매출이 실적을 보면 꾸준히 늘긴 했으나 매출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적자 지속이고요. 24년 반기를 보면 특히나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한 느낌이 들거든요. 회사 측에 따르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상 매출이 4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는 합니다. 고객사들이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발주를 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통상 예산 편성이 4분기에 이루어지고 요거를 토대로 시메스에 발주를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매출의 40%가 4분기에 발생을 했고 작년 하반기 매출 비중이 7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024년 매출로 인식이 가능한 수주 잔고가 8월 말 기준으로 약 67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중에 쿠팡으로 추정되는 A사의 16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A사의 경우 새로운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있고 여기에 시메스의 로봇 솔루션들이 적용될 예정이라서 9월에서 12월에 추가로 수주할 금액을 포함하면 총 49억 원의 매출이 A사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24년 하반기에 회사가 좀 비교적 확실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매출은 100억 원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성장이 가능하겠죠.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만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라운테크 1개, 나머지는 해외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10월 미리 보기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 중에 코그넥스의 PER은 무려 84.26배에 달해요. 보통 이 정도면은 아웃라이어 수준이라서 제외를 할 텐데 공모가를 높이고 싶었는지 그냥 갑니다. 그래서 평균 PER 45.12배나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26년 추정순이익을 15%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가화시킨 값 76억 원에 45.12배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28,472원을 산출합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29.76%에서 15.71%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인 2만원에서 24,000원을 산출했어요. 그러니까 산정 방식을 봤을 때 고평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코스닥 예심을 청구했을 당시의 밸류인 6천억 원대에 비해서는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고 주관사 유진투자증권의 주당 취득가액인 24,300원은 밴드 상단인 24,000원보다 오히려 조금 높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또 상단을 25%나 초과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바로 보시죠. 경쟁률은 577.59대 1, 218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요게 공모 규모가 780억 원으로 꽤 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비교적 낮아 보이는 거고 공모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참여 건수는 바로 이전에 로봇주로 엮일 수 있었던 제닉스에 비해서 조금 덜 들어왔네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가 2만원에서 24,000원인데 하단인 2만원에 3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2만원 미만에는 21개나 되는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미만을 써낸 기관도 꽤 존재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3만원과 3만원 초과를 질러낸 기관들이 83.9%에 달했다 보니까 주관사며 발행사며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공모가를 상단을 25% 초과한 3만원에 확정을 해버렸죠. 근데 이게 아예 3만원 이상의 90% 넘는 기관들이 몰렸거나 하단이나 하단 미만의 분포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조금은 애매한 신청가격 분포표를 받아들고선 3만원으로 밀고 나간다는 게 조금 괘씸하긴 하네요. 게다가 이 의미 없는 확약을 좀 보세요. 건수 기준 1.01%, 수량 기준으로 1%. 네, 딱히 수요 예측 결과가 건강하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도 로봇이니까 경쟁률만 높은 그런 수준.
자, 공모 개요 확인하시죠. 공모가가 3만 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780억 원, 시가총액은 약 3,431억 원의 상장을 추진합니다. 사이즈는 조금 중형급에 속하죠. 15일부터 16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고 환불까지 이틀 걸려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상장은 10월 24일, 아직까지는 단독 예정입니다. 삼성, 유진, 유안타 3개 증권사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30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자, 신조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을 확인을 해보면 주식 총수의 34.12% 정도가 바로 풀릴 수가 있어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1,171억 원으로 좀 무겁습니다. 확신의 무거운 상.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은 33.37%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겠고요. 기존 주주가 벤처금융과 기타 기존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벤처금융의 비중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투자 단가는 전부 다 공모가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조건이 딱히 좋지도 않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또 쏟아질 리스크도 있겠고요. 더해서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51만 8,544주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즉시 행사 가능한 물량은 29만 1,024주, 2.5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참고. 정리를 해보면 경쟁률은 높고 가격 분포표 대비해서 공모가는 조금 욕심이 반영된 듯하고 이미 공모가 산정부터 썩 내키지는 않았었죠. 그나마 밴드 안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됐다면 주관사보다 낮은 가격에 우리가 받는 거라서 좀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매력마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확약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고요. 무겁습니다. 유통가는 금액이 1,000억 원대 넘어가요. 그래서 회사 자체는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되고 싶은데 공모주로서의 조건들 그리고 공모가 이런 게 조금 걸림돌로 작용을 하네요. 최근에 상장한 것들 중에서 유통가능 금액 1,0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찾아보면 아이스크림 미디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산일전기, 이노스페이스 정도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산일전기도 고가 기준으로 40%밖에 못 찍었고 나머지는 아비규환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DS 단석이나 LS 머티리얼즈처럼 따따블을 찍던 시절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수급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소화되기 어려운 규모다라는 것은 알고 가야 되고요.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는 로봇주라고 해서 무조건 더블 이상은 기본으로 가준다 이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앞서서 상장했던 제닉스와 PNS 미케닉스가 모두 그냥 그랬죠. 시메스보다는 그래도 훨씬 가벼운 종목들인데 그럼에도 더블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했었다는 거. 그렇다면 과연 시메스는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치를 잡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외에서 그래도 형성된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1일 기준 45,000원, 공모가 3만 원보다는 50%딱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에서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전부 다 공모가보다 비싸게 거래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제가 26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이 전혀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비교 기업에서 PER이 너무 높았던 코그넥스만 제외를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겨우 3만 원 산출되더라고요. 26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 아예 없이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공모가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3만 원이 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 가주면 좋게야 하겠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30에서 50% 정도를 잡아보련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고 꼽았던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요. 다들 적자라서 최종적으로 피어그룹에 선정은 못 됐어요. 이들의 시가총액을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23년 순이익과 23년 매출액도 같이. 그러면 과연 시메스의 현재 실적 수준에서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을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보시면 여기에서 넘사벽인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면 시가총액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은 없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모 배정을 받게 되면 상장일에 오버슈팅 나올 때 조금 잘 팔고 많이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을 해보고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50만 500주, 유진의 11만 7천주, 유한타의 3만 2,500주. 유한타는 굳이 왜 꼈나 싶은 수준이기는 한데 아무튼 합계는 65만 주, 균등은 딱 절반 생각하면 되시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증거금 30만 원 되겠습니다. 한도가요. 삼성은 50% 등급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 유진은 1억 6천5백만 원, 유한타는 1,200만 원. 유한타는 근데 청약 수수료도 3천 원으로 좀 비싸죠. 유한타에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은 한캠 때처럼 물량은 더 적은데 한도가 삼성에 비해서 크게 낮진 않기 때문에 딱히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 당일에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느끼셨겠지만 참여 건수 30만 건을 넘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저냥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25만에서 30만 사이 정도. CMS가 그래도 삼성증권 주관이 있고 로봇이고 해서 예상으로는 28만 건을 잡아봤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1.16주가 되겠네요. 한 주 또는 확률 낮은 2주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증거금은 클로봇과 조금 배분이 될 것 같기는 해서 5.6조 원 정도를 잡았는데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149대 1 정도가 되고요. 비례 한 주 증거금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삼성의 온라인 등급 12,000주 풀청약을 가정하고 기대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균등은 한 주, 비례는 10주 가능하다고 했을 때 30% 기준으로 기대 수익은 99,000원, 50% 기준은 165,000원. 그러면 이틀치 파킹 이자보다는 훨씬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분산되는 일정이라 어쩌면 CMS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쟁률이 제 예상과 비슷해서 비교적 꽤 받게 된다면 결과는 나쁘진 않을 수가 있겠어요. 환불이 이틀이라 다행이네요. 제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MS는 여기까지 보고요. HNS 하이텍의 영상도 빨리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